지난해 10월 11일 북한은 우리 군의 무인기가 세 차례에 걸쳐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렸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엄중한 군사적 공격 행위이다.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했던 우리 군과 정부. 그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MBC가 확보한 군 내부 제보자 진술에 따르면 이때 평양에 떨어진 무인기는 우리 군이 보낸 게 맞고 비행 경로 역시 북한이 공개한 것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는 이에 더해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현직 군인 A씨의 충격적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11월에도 무인기를 또 보내라는 상부 지시를 전해 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나 소실됐기는 했지만 북한이 제대로 잡지 못하고 허둥댔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효용성을 확인해서 써먹으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느껴서 이러면 좀 계속 큰일 날 텐데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이 장교는 또 지난 10월 무인기가 발각됐다는 북한의 발표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오히려 좋아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VIP랑 장관이 그 북한 발표하고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사령관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지시에 따라 11월에도 무인기 침투 작전이 또 실행됐다고 했습니다. 제보자들은 우리가 보낸 무인기는 소음이 심한데도 저고도에서 전단을 뿌리는 임무를 수행해 발각되기 쉬웠다고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평양 상공, 그것도 320m 상공에서 한 10바퀴 이상을 뱅글뱅글 돌게 만들어는 그런 비행 경로를 입력했더라고요. 이미 이렇게 딱 봤을 때 제발 들켜달라 이거 외에는 없는 거.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계엄 요건 확보를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혐의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12.3 계엄을 앞두고 시행된 무인기 침투 작전의 진실. 잠시 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특검법 수사 대상인 외환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입니다. 12.3 비상계엄의 비선실세 역할을 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문구가 발견됐고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거나 우물풍선 날린 원점을 타격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아직 실체가 규명되지는 못했습니다. 누구로부터 평양에 무인기 보내는 거 그때 있었잖아요. 그 인물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그 사항은 확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추가 정황이 포착되면서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1차 조사를 끝내자마자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곧바로 하루를 쉬고 내일 다시 나와달라고 통보했습니다. 특검팀은 외환 혐의에 대해 조사할 내용이 방대해 어제 조사에선 기본 정도만 물어봤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또 계엄 선포를 논의한 위헌 위법적인 국무회의와 체포 방해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특히 국무회의 참석자 조사에 대해선 상하 관계나 지휘 관계, 공모 관계가 있다며 국무위원들에 대해 비공개 소환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기존 수사 단계에서 밝혀진 국회 예산 차단, 언론사 단전 단수 문건 전달 혐의 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불과 이틀 후에 다시 소환하는 건 피의자의 건강 및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내란 사건 9차 재판이 있는 7월 3일 목요일 이후로 출석 일정을 미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남측이 전단 살포용 무인기를 보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평양 형제산 부근에서 수거했다며 날개가 부서진 흰색 무인기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즉시 부인했다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과 1시간 만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꾸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MBC가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에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자신들이 개발해 우리 군 드론 작전 사령부에 납품한 무인기를 비교한 건데 두 무인기의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며
같은 구도에서 찍은 사진과 설계도를 분석해보니 날개 구동기와 안테나, 엔진 배기구 등 핵심 부품들이 동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무인기에는 착륙할 때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인 랜딩폼이 없다는 게 유일한 차이였습니다. 연구소는 만약 전단을 살포하기 위해 전단통을 달았다면 랜딩폼 자리에 달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소는 이 기종이라면 서해 백령도를 출발해 평양까지 비행이 가능하다고도 적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무인기는 2km까지 소음이 들린다며 만약 군이 이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면 다른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평양 시내에서 수십 바퀴를 도는 항적도 확인했고 그럼 들키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일반 이적재, 그다음에 불법 전투 개시, 예비 음모, 선전선동 이런 부분들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 계엄 명분으로 긴장 관계를 조성하려 한 게 아닌지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는데 국방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거듭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